엥? 그래서 광수 씨가 씻으실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영수 씨는 아니요, 아니요. 씻진 않고요. 옷만 갈아입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유 없는 모쏠은 없다. 왜 모태솔로인지 너무 알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3기 모태솔로 특집이죠. 2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공용 거실입니다. 이제 모태솔로 분들이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한 곳에 모였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모태솔로 특집을 보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은 거의 처음이고 리뷰도 처음인데 이제 응당 모태솔로라고 하면은 공용 거실에도 잘 안 모이고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인사도 못 할 거라는 저의 좀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공용 거실에 다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의외네요. 모이기만 한다고요? 모여서 뭘 하진 않고. 근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어색한데요? 그, 그 누구도 이 빙판 같은 정막을 깨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5급 공무원이죠. 광수 씨는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면서 그냥 말만 더듬을 뿐입니다. 와,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이 눈빛이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좌우로 사시나무 떨리듯이 계속 떨리거든요. 이건 연기로도 안 돼. 모여서 하는 게 없다. 그게 모쏠이죠. 와, 근데 정말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만 쉬고요. 정막만이 흐를 뿐입니다. 아니, 웃긴데 이거. 공용 거실에 다 같이 모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뭐 이런 기스는 또 처음이다, 그쵸? 이번 기수는 뭔가 소소하게 귀엽게 재밌다. 광수 어린이 힘내. 광수 앞머리 솎아주고 싶다. 그러니까 앞머리가 뭔가 그 너무 지멋대로긴 해요, 그렇죠? 좀 정리를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제작진 녀석들은 또 이 막아뜨는 장면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또 디테일하게 잡아주는데요. 다들 그냥 막 코 만지고 머리 넘기고 뻘쭘해하네요. 근데 그 순간 제작진이 참가자분들을 구제해 줍니다. 남자 출연자분들만 밖으로 나와라라고 지령을 내리네요. 자, 그렇게 남정네들이 밖에 나왔습니다. 뭐 미션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녹음하는 고민형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녹음해서 첫인상 선택을 하는 건가 봐요. 이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아마 25기 때 요 고민형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그 누구였죠? 지금은 그 약간 범죄에 연루되신 그 영철 씨인가 상철 씨인가 그분이 이게 능지 이슈로 녹음된 여성분의 목소리를 다 날려버려가지고 또 이슈가 있었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자, 그렇게 해서 모태 솔로 남자분들은 고민형을 부둥켜 안고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뭐 마음에 들어서 이 인형을 드립니다라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민형에 들어있는 마음을 전달할 시간이다라고 하네요. 이 미션은 여자가 잠들기 전에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고민형을 전달하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네요. 자,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고백하는 그런 경험 자체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남자분들이 잠깐씩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면서 저도 처음이고요. 저도 처음입니다. 완전히 처음이고요. 저도 처음입니다라는 인터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와, 근데 가만 보면 지금 모태솔로 남자가 6명인데 그래도 걔 중에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좀 한두 분 정도는. 근데 어떻게 모태솔로까지 됐을까? 난 좀 신기하네. 자, 그렇게 첫인상 프로포즈 미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손엔 꽃다발, 한 손엔 인형을 들고 모태솔로 남자들은 또 마치 뭐 바지에 지린 것처럼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요. 뭐 어떡하지만 연발하고 있습니다. 누구 고를까? 영숙 씨가 좀 첫인상이 예쁠려나? 남자들 눈엔? 다들 꽃다발이랑 인형을 숨기네요. 모쏠들은 영숙 같은 얼굴을 무서워한다고요? 그 실례지만 혹시 어떻게 아시죠?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걸까? 혹시 아니시죠? 어떻게 이렇게 모쏠에 대해서 잘 아시지? 왜 그냥 웃으세요? 뭐라도 해명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고 넘기겠다고? 영숙은 너무 표정이 없어요. 그런가? 그쵸. 예뻐서 엄두를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숙 씨가 사실 막, 와, 막 너무 예뻐. 막 미친 듯이 예뻐.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모쏠 중에서는 약간 군계 일학인 느낌이 있어. 저 사람이 왜 모쏠이지? 싶긴 하죠. 게다가 도도하고 차가운 인상이다. 영숙은 근데 일반인이 봐도 살짝 무서운디? 그런가 무서운 인상인가요? 엄두를 못 낼 것까지는 없다. 그쵸. 사실 뭐 그 정도까지 미인은 아니긴 해. 미인이시긴 하지만. 와, 근데 그 모쏠이어도 다 같은 모쏠이 아닙니다. 우리의 광수 씨는 정말 찐 모쏠입니다. 그래도 다른 남자분들은 선물 얼른 숨기고 여자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까, 어떻게 불러낼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광수 씨는 선물을 어디에 숨길지도 감을 못 잡고요. 계속해서 혼잣말로 여기는 너무 먼가, 여기는 너무 가까운가, 여기는 별론가 라면서 선물을 숨기지조차 못합니다. 모쏠 중에 모쏠이다, 그쵸? 킹 오브 모쏠. 그래서 영철, 상철, 영수 씨가요. 먼저 고민형을 숨겨놓고 거실에 복귀를 했다고 하네요. 오, 그래서 영철 씨가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영자 씨를 바로 채갑니다. 근데 영자 씨 인상에 약간 조금 그게 있긴 있어. 약간의 그 쎄함이 있긴 있어. 영자는 무빙의 황정민을 닮았다고요? 뭐 닮은 사람이 되게 많네. 근데 어쩐 일인지 영식 씨랑 상철 씨가 영자 영철을 발견하더니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다들 영자로 겹쳤나 본데. 근데 또 영자 씨가 또 귀염상이긴 한데 이렇게 막 대단히 많은 남자들이 또 모일 만큼은 또 아니긴 한데 다 영자인가 본데 남자들이. 자 그렇게 영철 씨가 영자 씨한테 숨겨놨던 꽃다발이랑 고민형을 꺼내줬거든요. 근데 그걸 보더니 갑자기 영자 씨가 우욱 이러면서 구역질을 합니다. 이건 뭘까? 자막으로는 로맨스 알러지가 발동했다라고 나오는데 진짜 뭔가 그 넘치듯이 막욱 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영자 씨에게 영철 씨의 선물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안전빵으로 가는 거다. 그럴까요? 이 모쏠들이 안전빵 개념이 있을까? 그냥 원앤 온리 아니야? 모쏠들은? 자, 그리고 영철 씨가 녹음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한번 좀 관음을 해볼까요? 저희도 걸음걸이가 매우 당차고 귀여웠던 영자님,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세요. 미치겠네. 저도 모르게 방금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뭐 이런 걸 처음 해봤을 테니까 어떤 기분일까? 저희들이 이제 잠깐 이제 현실에 묵은 때를 벗어 던지고 첫 연애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이 느낄 설레임, 그 찌릿찌릿함 작지 않을 것이다. 매우 크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기분 좋겠지. 근데 영자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남자에게 인형을 처음 받아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뭐 잘 하시는데요. 모태솔로들이지만 예상보다는 잘한다. 소풍 때 수건 돌리기 하는 느낌이라고요? 요즘도 수건 돌리기 하나? 꼭 그 수건 돌리기 하면은 그 좋아하는 이성 뒤에다가 계속 놓게 되잖아 수건을, 그렇죠?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자 씨의 외적인 부분에서 호감을 느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제작진 놈들은 또 짓궂게 태어나서 처음 프로포즈라는 걸 해보셨을 텐데 기분은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요. 영철 씨는 닭살이 돋고 손이 제대로 펴지질 않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에 다신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하루 중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도돌리님은 33기 출연자라면 첫인상표를 누구한테 주실 거냐고요? 당연히 뭐 여자 출연자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33기 여자 출연자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그래도 뭐 첫인상이 제일 예뻐 보이는 건 영숙 씨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영자 씨 같은 느낌이 이제 모쏠들이 보기에는 되게 귀엽고 끌릴 수 있는데 사실 영자 씨 같은 인상이 성격이 좀 있는 상황이야, 그쵸? 그 사람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영자 씨 같은 분들이 착하고 귀여워 보이는데 약간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성격이. 느낌 오시죠? 무슨 얘긴지? 수건 돌리기 당첨이 인기 투표랑 같은 것이다. 그쵸? 뭐
다들 이제 연배가 저랑 비슷하니까 느낌이 오시죠, 다들. 영자는 입만 웃고 있는다. 고집이 세 보인다. 영자 씨 같은 분들이 조금 그 이런 말씀 제가 2화 만에 드리긴 좀 죄송한데 좀 쎄한 상이긴 해요. 저희 빅데이터에 의하면 막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대단히 가깝게 지내고 싶진 않다. 주사를 아프게 놓는 관상이라고요. 영자 씨가 간호사 하셨나? 그쵸? 설마요. 여자가 보기엔 심지어 귀여워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다들 혹시 그 영자 씨를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죠? 뭔가 이렇게 영자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우수수 뭐가 나오긴 하네. 그래도 뭐 저 영자 씨 응원합니다. 저 의료인들을 되게 존경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영자 씨는 숙소로 돌아와서요. 자기 장롱 안에다가 꽃다발과 곰인형을 쏙 하고 숨겨놨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여기에 이제 곰이 2마리가 더 늘겠죠? 영자는 영수를 닮았다고요? 어떤 영수지? 찐 여우상이다. 그래요? 여우 느낌도 아니긴 한데. 음. 아, 이거 봐. 내가 뭐랬어.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태어나서 고민형 선물 처음 받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철을 보고 심장이 뛰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영자 씨도 그렇고 영숙 씨도 그렇고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눈이 높아서 연애를 못하는 스타일이야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자나 영숙 씨가 막 외모가 그렇게 딸리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스타일이랄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말씀은 좀 표현드리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약간 그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여자들 중에서 예쁜 것도 아니고 약간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애들이 꼭 눈이 되게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꼭 그 인스타그램 되게 열심히 하고 그 애매하고 눈 높은 애들이 일정 수준 이하의 남자를 만날 바에는 그냥 연애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영숙 씨나 영자 씨는. 그러니까 뭐 나 좋다는 남자들도 꽤 있긴 있었는데 쟤랑 사귀는 그냥 독수 공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느낌. 얼굴 말고 성격이 여우인 것 같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꽤 약삭 빠르신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영자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자 씨도 이거 중증 환자였군요. 영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철은 두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설마 했거든요. 제 예상이 맞아 떨어지네요. 요즘에 그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류의 여자분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두부상이거든요. 두부상 이거는 거의 필패에 가까운 주문이에요. 나는 두부상을 좋아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연애를 못할 것입니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못을 박는 그런 저주에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좋지는 않네요. 영자 씨는 외모에서 오는 호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요. 영자 씨에게 고민형을 주기 위해서 서성거리는 한 남자가 또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는 바로 영식인데요. 영식 씨는 지나가면서 얼핏 봐도 두부상과는 역시나 거리가 멀죠. 근데 지금 계속 그 남자분들이 카메라에 이놈 저놈이 계속 잡히는데 제가 지금 감정이입을 해봤거든요. 내가 여자라면 누굴 골라야 되나? 감정이입을 해봤는데 와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누굴 뽑아야 되지? 그나마 뭐 조금 남자로 보이는 게 영호 정도 저는. 그리고 카메라가 이동하고요. 광수가 나오는데요. 광수는 놀랍게도 고민형을 아직도 숨기고 있습니다. 역시 킹 오브 모쏠 혼모노는 다르죠. 꼭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사실 고민형을 숨기는 건 하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형을 몇십 분째 열심히 숨기고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타깝다. 저도요. 그나마 영호가 제일 나아 보여요. 첫인상 영표인 게 신기했다. 그쵸? 저도 제가 여자였으면 영호 말고는 사실 첫인상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광수 이 양반은 왜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야? 진짜 안쓰럽네. 그렇게 겨우 고민형을 다 숨기고 돌아가던 광수 씨는 아니다. 다른 데로 좀 옮길까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안쓰럽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광수 씨. 영수 씨요? 영수 씨 약간 괜찮나? 그래서 결국 광수 씨는 고민형을 또 옮긴다고 합니다. 근데 광수 씨가 진짜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그리고 지금 2화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광수 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아, 이거 너무 잔인한 얘기긴 한데 우리 모두 광수가 최종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알고 있잖아요. 사실 선택을 받을지 계속 짜장면을 먹을지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영수 살짝 정혜인이 있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정혜인 씨요? 혹시나 해서 지금 검색해 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 정혜인이 어디 있죠? 이거 뭘까? 저 물음표 두 개가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긴 한데 이번 기수 영수를 얘기하는 거 맞으시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광수의 앞에 현숙과 영숙, 정숙 이 세 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광수 씨가 그토록 열심히 숨긴 고민형의 주인은 누구일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얼핏 보는데도 여자분들이 광수 씨 앞을 슥 지나가는데 키가 제일 작아, 광수 씨가. 키는 제일 작고 배는 제일 많이 튀어나왔어. 근데 다이어트라도 조금 하고 나오시지. 저 배가 너무 아쉽다. 근데 광수 씨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지는 못하고요. 계속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두리번만 거리고 있다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는데요. 또 이게 여자분 옆에 앉는 것도 아니고 남자 옆에 앉아요. 그리고 광수 씨는 안주를 집어먹고 맥주를 한 잔씩 홀짝거리면서도 눈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역시나 왔다리 갔다리 쳐다봅니다. 저런 눈빛이 사실 여자분들한테 다 읽히거든요. 여자들이 저런 눈빛과 분위기를 보고 호감을 느끼긴 쉽지 않아, 그렇죠? 근데 광수 씨 같은 분들이 이게 자신감이 좀 없긴 없어서 어찌 됐든 간에 영숙 씨가 좀 비주얼적으로는 제일 예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광수 씨한테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왕 들이받을 거면 제일 예쁜 여자한테 한번 좀 들이받아보는 걸 좀 추천하긴 합니다. 저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긴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영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뭔가 느낌상 광수의 여자를 영수가 낚아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영수의 선택은 영숙이군요. 그래서 영수는 영숙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영숙 씨 옆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콧대가 조금 그 만진 콧대긴 하다. 그리고 그 순간 광수 씨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보면 광수 씨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영숙 씨였나 봐요. 누가 봐도 알겠네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동합니다. 야외가 비춰지고요. 영숙 씨를 불러내서 스몰 토크를 시작했는데요.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성공적인 스몰 토크를 해본 기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있다면 모쏠 특집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이상한 얘기를 이상하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영숙 씨를 보고 굉장히 여성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감탄사학적인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핏만 생각을 해봐도 저도 20대 초반에 첫 연애 이런 10대 후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영수 씨는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수 씨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데요. 좀 못쏠 냄새 많이 난다. 어투에서. 그러니까 일단 지나친 쿠션 화법이고요. 영숙 씨가 어찌됐든 아까 그 멀미로 고생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멀미라는 게 앉아만 있다고 해서 괜찮아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숙 씨의 멀미를 낫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걸으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불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라도 그냥 한참 돌아 가거든요. 재미도 없고 어색하고 아쉽네요. 맞아요. 유체이탈 화법이야 지금. 자, 그렇게 특정 장소에 도착을 하고 나서요. 영수 씨는 커다란 바위 뒤에서 꽃다발과 고민형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영숙 씨도 아주 다채롭게 경험을 쌓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면서 감탄사 학적으로 굉장히 또 큰 감탄사를 보여주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영숙 씨도 로맨스 알러지가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 자꾸만 이상한 감탄사와 함께 자꾸 한 걸음 두 걸음씩 뒤로 물러납니다. 이게 뭘까요? 정말 사람이 싫은 걸까요? 어색한 걸까요? 그리고 영수 씨는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게 뭔가 좀 말투가 좀 아쉬워. 영수 씨가 그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가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제가 사실은 영숙 씨가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고민형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고민형을 길게 누르면 메시지가 삭제가 되고요. 짧게 누르면 재생이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쉽다. 사실 허우대 멀쩡하거든요, 영수. 근데 이렇게 말투가 좀 너무 매력이 없네. 약간 그 90년대 서울 사투리 있잖아요. 그거를 2026년에 구사를 하시네. 그리고 뭐 이상 꽃다발을 주면서 이 꽃다발에도 물을 정기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없어. 그래서 영수 씨가 지금 계속해서 그 퐁퐁에다가 물 살짝 섞으면 무한으로 막 불어나잖아요, 거품이. 그런 화법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뭐 첫인상을 제가 선택을 했고 오시는 길에 제가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뭐 재밌게도 못 해드려가지고 뭐 여기 한 바퀴 돌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막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여기 그냥 산책 한 바퀴 돌자고 하면 될 거를 뭐 이렇게 부풀려 재미 때가리도 없는데 진짜 개노잼 그쵸? 영수는 계속 재미도 없는 동어 반복을 할 뿐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재밌게 해드리지도 못했고 멀미가 나게 했대요. 왜 모태솔로인지 알겠다. 얼추는 알겠다. 자, 영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제일 예뻐서 영숙을 골랐다고 합니다. 밖에서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을 정도의 미인이래요. 자, 그렇게 한 바퀴를 뭐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영수와 영숙은 숙소 앞에서 빠이 짜이찌엔을 하게 되네요. 근데 영숙 씨도 이렇게 꽃다발을 받아본 게 거의 처음이래요. 계속 그 계단을 오르면서 세상에라고 혼잣말을 되뇌입니다. 자, 그렇게 영숙 씨는 숙소에 자기 방으로 가서요. 고민형을 꾹 하고 눌러봅니다. 이것도 한번 엿들어 봐야죠, 우리가. 근데 이건 뭐죠? 영수 씨의 능지 이슈인가요?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라고 외마디 비병만 한 글자 나올 뿐이네요.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아무리 눌러도 라는 외마디 비병만 나왔기 때문에 뭐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꽤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얼추 추측이 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숙 씨는 들을 수 없었지만 영수가 녹음하는 장면을 제작진은 친히 또 보여줍니다. 영수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경치 좋은 곳에 와서 너무 좋아요. 카페 가서 재밌는 이야기 식사하면서 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도 되게 루즈하게 녹음을 했네. 용건만 좀 간단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영수 씨는. 그래서 영숙 씨는 첫인상에 한해서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있구나라고 느꼈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뭐 별로란 뜻은 아닌 건가? 별로란 건가? 근데 영수 씨는 고민형을 전달해 주고서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앞에서 서성거린다고 합니다. 왜일까? 응? 영수는 영숙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밖에 나오니까요. 딱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네요. 산책이 되게 하고 싶으셨나 보다. 자, 그렇게 두 분은 영수 씨가 꿈에 그리던 밤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뭐죠? 이 양반 작정을 제대로 하셨나 본데요. 영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영숙님이 제일 예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왜 모쏠이었지? 이 정도 마음 표현할 수 있으면은 뭐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인터뷰 할 때 너무 예뻐서 부담스럽다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영수 씨는 의미도 없는 칭찬을 뭐 어디서 배워왔나요? 계속 퍼붓습니다. 잠바가 예쁘시네요. 귀걸이도 예쁘시네요. 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손톱도 예쁘대요.
그래서 영숙 씨는 지금 저를 모조리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수는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영수 씨는 뭐 진짜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뭐 중요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근데 쌍꺼풀이 원래 있으셨던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영숙 씨의 쌍꺼풀이 원래 있던 게 아니라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좋은 질문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영수 씨가 그 선천적 후천적 쌍꺼풀을 구별하는 그런 눈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좋은 질문은 아니네. 제가 한번 볼까요? 이거 후천적 쌍꺼풀 같은데? 만들어진 쌍꺼풀 같은데요, 영숙 씨? 그래서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요. 웃으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전국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이거 지금 그 쌍꺼풀 만든 거 커밍아웃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영수 씨는 눈에 쌍꺼풀이 너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정면에서 보면 쌍꺼풀이 딱 보여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해요 이 아저씨야. 여자의 마음을 진짜 모르시네. 그래서 영숙 씨는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 뭐 쌍꺼풀이 있긴 있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만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아니 근데 영수 씨가 진짜 눈치가 없군요. 영수는 또 쌍꺼풀 얘기를 합니다. 그 쌍꺼풀이 되게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생겼대요. 영숙 씨는 또 고개를 푹 숙이면서 웃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 반응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쌍꺼풀이면 그냥 뭐 원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제가 뭐 쌍꺼풀이 있긴 하죠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 만든 건데 영수 씨가 이렇게 눈치가 없네,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영숙 씨는 혹시 술 드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영수 씨가 본인의 주량보다 조금 더 마셨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그 나는 솔로 나와서 첫날 이튿날 약간 과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난 기수 영철 씨도 그랬고 바보 영자밖에 모르는 바보 그 영철 씨. 저는 첫날 이튿날 여기 나와서 그 주량을 조절을 못한다? 저는 그거 되게 쎄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여기서도 전 국민 앞에 생중계가 거의 이게 완전 다 보여지는 이런 자리에서 술을 조절을 못한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조절할 수 있을까? 전 좀 쎄한 포인트라고 봐요. 근데 영수 씨도 본인의 주량보다 더 드셨다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영수 씨는 진짜 가지가지합니다. 이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스킬도 없어요. 리드를 할 수도 없는데 뭔가 대화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본인이 일본 여행 갔던 얘기를 꺼내거든요. 아키하바라를 갔다가 신주쿠를 가셨대요. 근데 그 와중에 날숨을 너무 세게 내쉬셔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콧물이 팡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별걸 다 보네 나는 솔로에서. 그래서 영수 씨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패딩 소매로 본인의 콧물을 막 훔치는데요. 저는 연휴 끝나면 제주도 제주도 혼자 가세요? 재밌겠다. 저도 제주도 참 좋아하는데 제주도에서 그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맛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그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돈가스 집인데 거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가평의 더 스테이 힐링 파크라는 리조트예요. 내일은 오션월드를 부시러 간다. 와, 오션월드라니. 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수 씨의 콧물을 닦을 휴지가 없어서 두 분은 숙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뭐지? 이 사람. 이게 원래 모태솔로 특집이 좀 이래요? 콧물이 터져가지고 장소를 이동하는 건 또 처음이네. 자, 그리고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숙 그 남자 모태솔로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엄청난 노력을 해주고 있고 표현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았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가식 없는 순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대요. 그리고 뭐 영수가 싫은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다. 영식과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라고 영숙은 얘기하네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영식 씨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민형을 전달하기 위함이겠죠. 자, 영식 씨는 곧바로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님, 이야기 좀 나누자라고 젠틀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영식은 또 수줍게 영자 씨가 처음에 들어오실 때 해맑게 웃으시면서 들어오는 게 보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식 씨도 약간 서울 사투리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쓰시는데 이게 모쏠들의 공통인가요? 그 대화 결이 90년대에 다 머물러 있네. 영식은 여행 작가 변종모님을 닮았다. 검색을 또 아니 해볼 수 없죠. 오, 진짜 닮았다. 헤어스타일도 비슷한데요. 이분도 장발을 하셨는데 이분 유명하신 분이세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와, 근데 진짜 남자분들이 뭐 조금 죄송한 얘기긴 한데 영자 씨를 이렇게 다 고른다는 건 저는 좀 확실히 그 남자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영자 씨 성격 보통 아닐 텐데 진짜. 자, 그렇게 영식 씨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고급 SUV죠. BMW X5로 보이는데 그 트렁크 쪽으로 가서 트렁크를 열고요. 그 안에 있는 고민형을 영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자 씨는 또 한 번 로맨스 알러지가 발동했다고 하네요. 얼씨구 심지어는 그 트렁크를 열어놓고요. 트렁크에 걸터 앉으시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꿈에 그리던 뭐 프로포즈가 있었나 봐. 자, 그리고 영식 씨의 고민형 배가 눌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님. 처음에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밝고 예뻐 보였어요. 영자가 무빙의 황정민을 닮았다는 얘기가 자꾸만 올라오네요. 검색을 좀 해봐야겠는데 무빙 황정민은 뭐가 또 다른가요? 제가 아는 그 배우 황정민 씨가 아니네요. 이건 뭐지? 누구지 이건? 근데 한 그 중년의 여성 배우분이신 것 같은데 약간 살집이 있으시고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다. 왜 닮았다고 하는지는 알겠다. 웃기네. 아까부터 계속 막 무빙 황정민 해갖고 저는 그 남자 배우 황정민 씨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따로 있으셨구나. 근데 뭐 왜 닮았다고 하시는지는 알겠네요. 자, 그렇게 프로포즈를 끝마친 영식 씨는 또 수줍게 5박 6일 동안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근데 영수도 그렇고 영식이도 그렇고 이렇게 멘트들도 잘하고 용기도 있는데 왜 모쏠이었을까? 와, 근데 트렁크 이벤트? 그 예전에 약간 최수종 씨, 하이라 씨가 하셨던 그 시절 이벤트 아닌가? 자,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근데 역시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좋게 받아들이셨을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진중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영식 씨 나쁜 사람 같지는 않네요. 자, 그렇게 영자 씨는 또 한 번 그 장롱에다가 본인이 받아온 꽃다발과 고민형을 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분 좋으신가 봐요. 사진도 찰칵하고 찍으시네요. 오,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감흥이 있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영자 씨는 영식에게도 설레진 않았대요. 생각해보니까 또 두부상이 아니네, 영식 씨가. 그쵸? 그래서 영자 씨는 최대한 쥐어 짜낸 게 설레임은 없지만 뭐 영식이랑 대화는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생각까지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카메라는 공용 거실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남녀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데 현숙 씨가 돌아가면서 우리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종교 뭐 정보 공유 정도는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광수는 무교라고 하고요. 영철 씨는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사랑하지만 무교다. 영자 씨는 기독교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식 씨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일까? 왜냐하면 영식 씨도 기독교 모태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영자 씨와 영식 씨는 교회 청년부로 이제 공통 대화 주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심지어 영자 씨는 청년부 회장 출신이시래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꽤 중요한 요소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두 분은 교회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 쎄하다고요? 왜요?
왜요? 그 종교적인 공통 관심사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 교회 이런 거에 대해 이해도가 잘 없긴 하거든요. 왜 왜예요?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모태솔로면 그게 좀 이상한 건가? 저는 진짜 잘 몰라가지고 이 청년부라는 게 뭐지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어린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파트 아니에요?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호감을 표현해줘서 영식에게 안 그래도 눈길이 갔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관심도가 업 됐다고 하네요. 심지어 머리도 예수님 머리다. 20살부터 결혼 전까지가 청년부예요? 아, 그러면은 꽤 최근 일이겠는데? 청년부 회장이었다는 게? 교회 오빠나 다른 교회 오빠 만날 기회도 많았을 거라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녀봐가지고. 웬 수박 화채? 그러네. 메롱이 체질님이 저한테 수박 화채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더위는 끝났지만 저희 그 썩은 리액션이죠. 수박 화채가 오면 맛있다. 제가 방금 그 메롱이 체질님이 주신 수박 화채를 먹었는데 놀랍게도 저 수박 화채가 씨 없는 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거리낌 없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씨 뱉을 일도 없고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모쏠급 리액션이라고요? 미치겠네 이거. 이건 또 뭐야? 탕후루? 탕후루 선물을 보내셨는데요. 이건 뭘까? 저 탕후루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음식을 받았으니까 리액션 아니 할 수 없죠. 와 탕후루다. 현타 온다. 탕후루 소리 나죠? 이거 저거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블랙 사파이어라고 하나? 그 검은색 포도 있잖아요. 그거네, 그쵸? 이게 또 씨도 없고 달콤하고 그 설탕으로 그 코팅 막이 잘 형성이 되네요. 맛있다. 이게 포도가 이제 블랙 사파이어가 지금 제철인가 봐요. 맛이 참 좋네요. 다행이네요. 씨 없는 수박이라 뱃속에서 자랄 일은 없겠어요. 제나님은 왜 우시죠? 이게 그 자본주의의 리액션이랄까요? 받으면 제가 또 리액션을 해드려야죠. 맛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조금 힘들었는데 당이 떨어졌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후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탕후루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수띵님도 후원한 보람이 있다고. 웃기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찌 보면은 상업 유튜버가 다 됐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유튜브로 그 돈을 크게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진 않고 있었는데 상업 유튜버 다 됐네, 그렇죠? 그래서 영자 씨는 설렘은 없었지만 설렘 세포를 CPR 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얘기하는 거죠. 뭐 설렘은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 되나?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용 거실로 카메라는 이동하고요. 영호 씨가 이제 개수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밖에 조명이 되게 멋있게 켜져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라고 개수작을 시작하고요. 주방에 가서 뭘까요? 뽀뽀라도 하려고 하시는지 열심히 물로 가글도 합니다. 중요한 대화를 하기 전에 구찌 케어를 하는 모습 좋죠.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영호 씨. 그러더니 영호 씨는 순자를 따로 불러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호 씨는 분위기 있는 조명이 쫙 켜져 있는 곳으로 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것만 봐도 영호 씨가 좀 사회성이 있어. 보통 다른 모쏠 분들은 어디에 숨기면 못 찾을까? 그걸 중점으로 해서 고민형을 숨기고 했다면 영호 씨는 정말 로맨틱한 곳,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플러스가 될 만한 그런 조명이 예쁜 곳에다가 고민형을 숨겨놓고 순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스킬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분이 왜 모태솔로일까? 제가 봤을 때는 영호 씨 직업이 그 1화에 나온 게 뭐 호그와트, 뭐 트릭, 카드 뭐 이런 게 나왔다는 걸 봤을 때는 약간 마술사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마술사가 모태솔로일 수가 있나? 그리고 영호 씨가 아까 순자가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산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옆에 계곡이 있어서 물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곳으로 순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자 씨도 뭔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호와 아이 컨택이 자주 된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순자 씨도 내가 먼저 가서 대화 신청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 옛말에 30년 동안 연애를 못하면 마법사가 된다는 말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 다 그 법력이 있으시겠네요. 다 모태솔로인데 30살 다 넘었잖아. 아닌가? 30살 다 안 됐나? 근데 못해도 뭐 외계인 쳐들어오면은 이분들이 출동하셔도 되겠는데요. 다 마법사일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영호 씨도 고민형과 꽃다발을 순자에게 전달합니다. 영호 씨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저의 첫인상 선택은 순자님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확실히 여자한테 말하는 방법을 알아요, 영호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순자 씨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진짜 찐텐인데 되게 좋아하시네. 영호 씨는 너무 능숙한데? 이 양반이 모태솔로라니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 그 시선 처리도 너무 완벽한데. 완전 멜로 눈깔이야. 영호는 자발적 솔로인 듯. 와 근데 여자는 자발적 솔로인 사람들을 제가 좀 봤는데 남자는 사실 잘 없긴 하거든요. 자발적 솔로가. 와 순자 씨 진짜 기뻐하는데. 영호가 모태솔로라는 건 솔직히 안 믿긴다. 그리고 뭔가 영호 씨가 누구에게나 인기 있을 상은 아닌데 영호 씨 같은 멸치상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상이야, 얼굴도. 이 수요가 있는 얼굴에 이 정도 멘트? 모태솔로라는 게 좀 믿기진 않는다. 순자는 황현주를 닮았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황현주 씨는 배구 선수인가요? 닮았다, 진짜. 진짜 닮았는데? 황현주라는 배구 선수를 닮으셨는데 미인이시네요. 이 황현주 씨도 진짜 닮았네. 영호 씨는 계속 순자를 지켜봤는데 주변을 챙기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자 씨는 본인이 휴지를 쓰면서도 혹시 휴지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물 한 모금을 먹어도 물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친절하신 분이네. 황연주 씨가 여자 배구 리그의 전설이다. 별명은 꽃사슴이고 미인이시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순자 씨의 얼굴이 카메라에 계속 잡히는데요. 사랑에 빠졌다 이 여자는 지금. 찐텐인데. 순자 씨의 눈은 영호에게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저는 이런 걸 받는 게 처음이어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렇게 영호 씨는 또 능숙하게 에스코트까지 해주면서 또 고백을 마무리 잘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숙소 안으로 들어가고 영호 씨는 문을 닫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미쳐 날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막 하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네요. 귀엽다 영호 씨 그쵸? 엄청 떨리셨을 거 아니야 그쵸? 순자님은 피부톤이 사기 같다. 너무 뽀얗다. 아무래도 좀 하얗고 뽀야면 확실히 플러스 점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필터빨인 듯. 근데 뭐 하얗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영호 씨랑 순자 씨가 커플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셨다는 전제 하에 순자 씨가 이 장면 보시면 되게 기분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영호 씨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통했다라는 걸 느끼셨대요. 이번 솔로들은 진짜 귀여우심 다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쵸? 보통의 모쏠 특집이 사실 이름만 모쏠 특집이고 좀 극혐 특집에 가까웠다면 이번엔 좀 귀여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모쏠 특집은 너무 답답한 기분이던데 이번 건 어떨지 평소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해요. 약간 귀여운 모쏠 특집이랄까? 근데 뭐 더 봐야 알긴 하겠죠. 자, 그렇게 순자 씨는 숙소로 돌아와서 나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호 씨의 그 고민형도 재생이 되네요. 들리십니까? 저는 영호라고 합니다. 순자님 아까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멘트도 좋다. 자, 그리고 순자 씨 인터뷰가 나와요. 이게 무슨 기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드신대요. 그거를 이제 보통은 설레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순자 씨는 무슨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요상했어요라고 표현합니다. 조만간 사랑에 빠지시겠네요. 그리고 순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니다 관심 있는 분에게 꽃다발을 받으니까 저도 뭔가 조금 더 직진이랄까 아니다 직진은 아니고 관심을 표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귀엽네 귀여워. 순자 영어 좀 귀엽네요 두 분이.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연 거실이 나오고요. 아까부터 한 자리를 망부석처럼 계속 지키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광수죠. 이 장면 귀엽다. 귀엽네요, 순자 씨. 광수 씨는 아까부터 그 자리에 계속 앉아가지고요. 눈동자만 굴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2시를 20분 남긴 시간이네요. 단어 바꾸는 거 귀엽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남자, 아니 관심 있는 남자라고 얘기하는 게 참 귀엽네요. 보통 나는 솔로에서 좀 귀여운 장면을 보기가 쉽진 않은데, 그쵸? 근데 광수 씨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작진이 은밀하게 고백을 하라고 해서 그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여자를 불러내야 되는데 남들한테 티나게 대놓고 부르는 것은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광수는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융통성이 진짜 없으시다. 그리고 광수의 그녀가 재밌게 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끊기도 어려웠대요. 하지만 지켜보다 보면 타이밍은 무조건 올 것이다 라고 광수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답답한 게 공무원스럽다. 그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렇진 않긴 한데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급 공무원이면 공무원 세계에서 진짜 소개팅 엄청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왔을까? 저분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 돈 세는 일은 없을 듯하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일은 진짜 FM으로 하실 것 같긴 해. 청렴 결백 쪽으로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긴 해. 자, 그렇게 광수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타이밍을 본다라는 명목하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술만 홀짝홀짝 먹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려 졸음이 솔솔 몰려왔다고 해요. 광수 씨는 그 안 그래도 사시나무 떨듯이 불안한 눈을 꿈뻑꿈뻑 거리면서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품이 나올락 말락해요. 그리고 광수 씨가 이제 졸기 시작해요.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이게 근데 나는 솔로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냐? 진짜. 왜 이렇게 광수 씨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애기 보는 느낌이 들죠? 결국은 광수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영자 씨가 잠든 광수를 보더니 근데 광수 씨가 주무시는데 다들 피곤한 것 같으니까 숙소로 다들 돌아갈까요? 돌아가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큰일 났는데 머리가 장독대 항아리 뚜껑 같다고. 그게 좀 아쉬워. 본인이 모태솔로고 여기서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잘해보려고 나왔으면 샵 한 번만 갔다 오시지. 머리가 너무 케어가 안 돼 있어, 그쵸?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광수 씨가 눈을 번쩍 뜹니다. 근데 결국은 슬슬 해산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비상인데. 그리고 광수뿐만이 아니라 상철 씨도 아직 고민형을 전달하지 못했대요. 두 분이 여자들이 우수수 나가니까 따라 나가네요. 근데 상철 씨는 따라가다 말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이 타이밍이었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따라 나가면 타이밍이지. 근데 그 순간 영자 씨가 뭘 두고 와서 다시 공연 거실에 들어왔고요. 상철 씨는 냅다 영자 씨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자가 그럼 몇 표죠? 지금? 3표야 4표야? 그리고 광수 씨가 불이 나게 따라 나와서 한 여자를 부릅니다. 그 여자는 현숙입니다. 현숙 씨를 골랐다고? 왜일까? 영수가 아니었어? 근데 광수 씨 안타깝네. 이왕 해보는 거 한번 최고 미녀한테 한번 질러보지. 저는 그런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 씨가 과연 최선이었을까? 영자 씨 3표예요. 어쨌든 그렇게 광수는 현숙 씨를 불러서 아까 그 으슥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현숙인 거 의외다. 저도 좀 그렇게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기. 현숙 씨한테 너무 죄송하긴 한데 약간 용기 없는 선택이었달까.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한번 뽑아보지. 아까 봤을 때는 영숙 씨 쪽으로 눈길이 좀 가는 것 같았거든요. 광수가. 그리고 그 광수 씨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을 꺼내놓는데요. 이거 이런 얘기 드리기 저 광수 씨한테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 특유의 그, 그 찐따 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찐따 화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다다다다다다 막 쏟아내는 그 창법 있잖아요. 제가 그 뭐 어제 뭐 4시 반밖에 못 자가지고요.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맥주를 너무 드셨잖아요. 자꾸 트림이 또 나와. 최악이다 진짜. 막 그윽 이러면서 제가 어저께 안타깝다 진짜. 근데 현숙 매력 있지 않아요? 키도 큰 것 같고 살만 빼면 예쁠 것 같은데 능력도 있고 광수랑 잘 어울려요. 그래요? 저는 뭐 능력은 뭐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예쁜 건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현숙 씨. 뭐 매력은 있으시겠죠? 광수 씨는 계속해서 말을 절어요. 그게 저기 그게 가는 김에 계속 앞으로 좀 걸으실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숨겨놓은 고민형을 숨겨놓은 곳, 그 으슥한 곳으로 현숙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렇게 으슥한 곳으로 현숙을 데려온 광수는 꽃다발과 고민형을 전달합니다. 근데 궁금해요. 저 광수가 어떤 멘트를 녹음했을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숙 씨가 이따가 숙소에 가서 먹으려고 맘모스 빵을 하나 들고 있는데 혹여라도 그 맘모스 빵이 무거울까봐 광수 씨는 이 빵 제가 들어드리겠다라면서 그 빵을 뺏어가네요. 자, 그렇게 광수 씨는 현숙을 끝까지 숙소 앞까지 에스코트 해줬다고 하네요. 어? 그러더니 광수는 또 현숙 맞지? 이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완전 지금 넋이 나가신 것 같아. 광수가 현숙을 고른 게 괜찮은 선택을 해서 놀란 거라고. 야, 근데 참 광수도 방금 그 일을 통해서 한 단계 진화했겠죠? 연애적으로는. 광수 씨는 선택의 이유로 밝아 보였대요. 리액션도 좋았고. 근데 광수 씨가 이거 뭐죠? 여유인가요? 현숙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광수가 저 말을 했을 때 현숙이 빵을 뺏길까봐 불안했을 것 같다고. 갑자기 뭐 뜬금없이 가슴팍에 안고 있었는데 저 빵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래서 저 같았어도 놀랐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현숙 씨는 숙소에 돌아와서 광수가 전달해준 고민형의 배돼지를 한번 딸깍하고 눌러봅니다. 광수 씨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나오네요. 현숙님 안녕하세요. 저 광수예요. 이야기 나누시는 게 귀엽고 밝아 보이셨어요. 이렇게 정신없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서 귀한 시간, 공간에서 만나서 반갑고 6일간 서로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순수하다 사람이, 그쵸?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되게 고마우셨대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현숙 씨도 눈, 코, 입이 괜찮으시네요. 조금만 관리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숙 씨가 광수 씨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졸음을 참으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나를 배려심 있게 대해준 게 감동적이었대요. 그래서 광수를 앞으로 지켜볼 예정이다. 내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천하의 옥순 씨가 숙소에 들어왔는데 여자들이 웬 고민형을 다들 들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내 손엔 아무것도 없어. 난 옥순인데. 그래서 옥순 씨가 물어봅니다. 이거 설마 남자들한테 받은 거냐? 그럼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심지어 옥순 씨는 창문을 통해서 상철 씨가 영자 씨한테 고민형을 주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근데 영자 그 정도인가? 세 표를 받을 정도의 매력녀인가? 그리고 영자 씨에게로 카메라는 이동합니다. 영자 씨는 또 러브러브 알러지가 발동을 해서 막 라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내네요. 꽃다발을 받은 영자는 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덤덤해 보이네요. 너무 많이 받았다 보니까. 모쏠들이 귀엽고 발랄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영자 씨가
귀엽고 발랄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발랄한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전 영자 씨에게서 그 다크함을 좀 보거든요, 사실. 발랄한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영자 씨는 이제 대놓고 남자 앞에서 고민형을 눌러가지고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영자 씨는 그냥 뭐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상철 씨는 옆에서 막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시네요. 그래서 영자 씨는 내용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거 얘기하실 때 반말로 하신 거예요?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반말을 찌끄렸군요. 영자야, 나 상철인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그 인의 예지 그 네 가지 싸가지를 좀 보거든요. 상철 씨 초면에 반말 좋지 않죠. 마이너스 2점 드리겠습니다. 영자야, 나 상철인데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다 싶었어. 그리고 영자는 거의 뭐 50년 산 부부같이 얘기하셨네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자 씨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별로 안 좋아.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아 보여요. 그러더니 영자 씨는 근데 좀 춥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고백은 됐고 얼른 들어가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상철 씨도 느꼈습니다. 상철 인터뷰가 나와요.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을 느꼈대요. 받아서 좋아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영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나에게 고민형 준 3명 다 떨림이 없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철 씨는 눈썹에서 끝이 났다는데요. 뭘까요, 눈썹이? 막 눈썹을 얘기하실 때 막 들썩들썩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막 그다지 보기 좋은 눈썹은 아니네. 영자 왜 이렇게 비싸게 굴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다 눈이 높아서 그래요, 영자 씨가. 상철이 좀 많이 별로긴 하다. 근데 제가 여자라면 좀 남자로 보기 되게 힘들 것 같긴 해, 상철 씨를. 차라리 좀 머리를 기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영자 씨는 상철이 나에게 계속 마음을 표현한다면 내 마음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자는 영식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영어 정도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얼굴이랑 말투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냥 그럼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그냥 이 얼굴 말투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디서 봤는데 출연자 중 누군가가 몰래 식탐을 부린다던데 그 장면 나왔냐고. 누가 식탐을 부린대요? 못 들어봤어요. 아직 그 장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영자 씨는 숙소에 복귀를 해가지고요. 이런 후일담을 남깁니다. 내가 너무 드라마만 생각한 것 같아. 첫눈에 반해서 막 진행되는 그런 사랑을 꿈꿨대요. 흔치 않죠, 그런 사랑이. 그래서 순자 씨가 그런 건 드라마에나 있고 실제로는 점점 스며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나 빼고 다 받은 것 같대요. 근데 옥순, 정숙 두 분만 0표라고 하네요. 근데 옥순 씨도 뭐 괜찮은데 못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옥순 씨는 포기하지 않겠다, 파이팅 하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그 시각 카메라는 다른 여자 숙소로 이동하고요. 다른 0표녀 정숙 씨가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서 춤추고 계신데요. 뭘까 이 여자는? 근데 스며드는 것이다라고 했던 순자는 벌써 반했다. 그렇죠? 저는 근데 가면 갈수록 약간 영호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중에는 좀 군계 일학이긴 하니까. 반평생을 살면서 2번만 경험을 하셨다고요? 첫눈에 반하는 걸? 그래요? 첫눈에 반한다? 여러분 혹시 첫눈에 반한 적이 있으세요? 난 있나? 근데 막 처음 보고 막 와 되게 예쁘다 이 정도는 첫눈에 반하는 건 아니죠. 첫눈에 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첫눈에 막 저 여자를 막 좋아하게 됐어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예쁘다는 있는 것 같은데. 자, 장면은 공용거실로 이동합니다. 남자들끼리만 칙칙하게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술자리를 벌였다고 해요. 뭐야 이거? 근데 영수 씨가 남은 맥주캔을 막 다 흔들어 보더니 남은 맥주를 컵에다 모아가지고 마시는데 좀 지저분하다. 이건 좀 지금 속이 좀 안 좋은데요. 남들이 먹던 맥주를 한 컵에 모아서 마시고 있어요, 영수 씨.
위생관념이 좀 아, 속이 안 좋아. 으, 영수 씨 마이너스 10점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요식업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 좋지 않은 건데 저거. 저 위생상 되게 안 좋아요. 건강상 진짜 안 좋은 건데. 당연히 첫눈에 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기도 하고. 근데 좀 그거 하나 궁금하다. 설문조사 하나 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연애 횟수가 1번 4번 이하다. 2번 4번 이상이다. 설문조사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연애를 많이 하셨는지. 4번은 너무 많은가? 너무 내 기준인가? 어쨌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4번이 기준인 것 같아요. 4번보다 많이 하면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 맥주들을 남긴 사람은 영수가 자기 거 먹은 걸 보고 방송으로 충격받았을 것 같다. 너무 충격인데요, 진짜. 아니 남이 먹던 거를 왜 모아서 마시지? 진짜 너무 싫은데. 일단 모태솔로인지 아닌지부터를 물어보라고요. 제가 또 신뢰를 해버렸네요. 근데 모태솔로예요? 아니시죠? 4번 너무 적지 않나? 4번이 적다고요? 그 사람이 일평생 하는 연애 평균치가 4명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4번 이상인 사람들이 훨씬 많네. 다들 연애 좀 해봤구나. 혹시 그러면 모태솔로는 없겠죠? 모태솔로 있으세요 혹시? 지금 보면은 시청자 수가 지금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텐데 오늘은 많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모태솔로면 고백 한번 해보세요.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모태솔로 바로 제가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연애 전문가거든요. 와, 다들 연애 많이 하셨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영수는 남은 맥주를 웃는 얼굴로 처먹처먹 했다고 합니다. 엉망이네요, 정말.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 씨는 냉장고를 열고 재고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쎄한데? 우유를 드신대요. 뭘까? 또 뭐가 나올까요? 응? 갑자기 우유를 큰 페트병 있잖아요. 2리터 정도 되는 거. 그걸 2개를 꺼내시는데? 왜일까? 그래서 새 우유를 까가지고요. 컵에다 콸콸콸 따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먹더니 이번에는 다른 우유를 까서 또 컵에다 콸콸콸 따라서 그걸 또 먹어요. 이거 뭘까? 맛 비교하는 거야, 우유를? 그래서 각기 다른 상표의 우유 2개를 까서 드셔보시고요. 두 번째 우유가 더 맛있었나 봐요. 두 번째 우유를 한 컵 더 따라서 드시네요. 영수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엥?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 씨가 뭐 과자를 드시고 이번에는 포도 젤리를 야무지게 또 드시는데요. 근데 원래 그 술 먹으면 막 먹성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 건가? 그리고 또 초코빵도 야무지게 드셨다고 해요. 뭐 먹으러 오셨나 이번은? 초코파이구나. 아이고, 그리고 그 순간 영식 씨는 영어로 일기를 작성한다고 하네요. 뭐라고 썼을까? 너무 필기체로 흘려 쓰셔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딴 건 다 그냥 먹는다 쳐도 우유 2개를 다 까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다. 왜죠? 근데 우유 2개를 다 까는 건 왜 이기적이지? 어차피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입을 대고 마신 것도 아닌데 왜일까? 근데 이 장면이 왜 화제가 됐지? 이게 조금 특이하시긴 한데 개봉하는 순간부터 노맛이 되기 때문에 맛이 좀 변하긴 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솔로나라 33번지의 첫째 날이 끝났고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유도 우유인데 그냥 뭐 미식가 속성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 맥주 남긴 걸 모아 먹는 게 좀 최악이긴 했어요. 속이 안 좋았어 실제로 보는데. 그렇죠. 약간 올라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도. 자, 아침 7시입니다. 이 모태솔로들인데 참 그 생활 습관은 잘 돼 있네요. 다들 일어나서 2부 자리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내 비위. 아이고, 영식 씨의 아침 준비가 나옵니다. 앞머리에다가 요 롤도 마시고요. 뭐 헤어 관리를 열심히 하시네요. 보통은 모아서 버리는 걸 입으로 간다. 근데 저런 남자들은 저게 잘 안 고쳐져.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아예 없는 거. 그쵸? 가난하게 컸어? 적어도 막 대단히 부유하게 크시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자들은 모닝 미션을 하러 가자라고 또 으쌰으쌰를 합니다. 모닝 미션은 뭘까요? 아, 모닝 미션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음. 근데 영식 씨가 사과를 깎으셨는데 요리를 평소에 좀 하시나 봐요. 저 사과 깎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발가락 만진 손으로 콧구멍을 쑤시는 격이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비상하는 날이에요? 영호, 영철, 영식 진짜 괜찮다. 그런가? 자, 그렇게 남자들은 심지어는 음식을 가지고 여자 숙소로 배달을 왔습니다. 아, 근데 불사 여자들은 조금 더 나태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늦은 저녁 드시고 계셨다고. 남자들 다 괜찮은 것 같다. 요즘 흔치 않은 착한 청년들처럼 보인다. 뭔가 그쵸? 약간 꿍꿍이 있는 사람들은 잘 없어 보여. 요즘 남자들은 다 그 꿍꿍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남자들은 아침 식사를 식탁에 놔두고 퇴장했다고 합니다. 다들 젠틀하시네요. 삼겹살 드신다고요? 배고픈데. 그림일기님 혹시 저랑 가까이 사시나요? 삼겹살 남은 거 있으면 저 좀 주실래요? 배고픈데.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영식 씨가 아주 멋들어지게 정장에다가 코트까지 입으시고 어딘가로 향한다고 합니다. 아, 영식 씨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어요. 귀인 데이트인가 봐. 복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오늘 남은 거 먹는 특집인가요? 그러네. 남은 거 있으면 저 좀 주세요. 배고파요. 귀인 데이트를 한다니까 갑자기 노쇼 영숙이 생각난다. 그쵸? 지난 기수 굉장히 아름다웠던 영숙 씨가 늦잠을 자느라 귀인 데이트가 이제 망했죠? 그 상대가 상철 씨였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대가 상철인 걸 알아서 일부러 안 일어나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멋지게 차려입은 영식 앞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데이트 상대는 영자였습니다. 와, 근데 영식 씨는 완전 풀 세팅인데 영자 씨는 그냥 진짜 자다 일어나서 모자 푹 눌러 쓰고 편하게 오셨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최애잖아 지금. 잘 됐네요. 잠깐만, 영식 씨가 머리를 좀 짧게 자르면 어떨까? 그 짧은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오, 영자 씨치. 저게 그 밈 아니에요? 누구누구 씨치? 막 괜히 딴 사람 욕하는 거잖아 저게. 그쵸? 잘은 모르긴 하는데 영자보다 영식이 더 아름답게 하고 나왔다.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33기의 전문 미어캣인가요? 옥순 씨는 어제에 이어서 또 창문으로 훔쳐봅니다. 영자와 영식이 데이트를 간다라는 걸 또 일파만파 퍼뜨리네요. 아, 그리고 영식 씨가 조수석 차문을 열어줍니다. 당연히 열어드려야 한다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죠 이거? 제가 원래 차문 여는 거 정말 극혐하는 거 아시죠? 차문 열어주는 거. 그래도 모태솔로 특집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모태솔로 탈출할 수 있다. 마이너스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모쏠이니까 한번 봐주도록 하죠. 자, 그렇게 영식과 영자의 차량이 출발을 했습니다. 두 분은 이게 뭘까? 순두부와 솥밥집으로 향하셨네요. 맛있겠는데? 그리고 영식 씨는 나는 준비된 남자야라는 걸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뭐 수저도 챙겨오고 물티슈도 챙겨오고 열심히 세팅하네요. 그리고 영식 씨는 계속 두리번거리고요. 계속해서 뭘 자꾸 가져와요. 영자는 뭐하니? 그러네. 영자 씨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영식 씨가 3번 일어날 동안 영자 씨는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영식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리드합니다. 해외여행 좋아하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자 씨는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많이 갔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해서 여행을 이제 엄마랑 다니신대요. 근데 여행을 가니까 엄마랑 많이 싸우게 되더래요. 영자를 보면 채식순자 생각이 난다. 근데 묘하게 좀 이미지가 그런 게 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자 씨 성격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채식순자 씨도 본인 그 성격 엄청 세잖아요. 절대 굽히지 않고 내가 맞고 내 말이 다 맞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영자 씨도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해. 앉아서 받기만 한 여자. 그리고 이번엔 영식 씨의 차례입니다. 작년에 미국 갔다 오셨는데
추억이 되게 기쁘시대요. 미국 나만 못 가봤네, 그쵸? 와우, 1800km를 운전해서 친구분 집까지 가셨대요. 근데 1800km를 가는데 절약하려고 렌트카를 하루를 빌렸다는데 하루 만에 1800km를 갈 수가 있어? 그래서 18시간을 운전하셨대요. 이거는 미련한 짓이지 절약이 아니고.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너무 예쁘셨대요. 사진이 본인 제공 자료가 나오는데 뭐 멋있네요. 사사고생. 네, 사진 영상 되게 예쁘긴 하네요. 저도 미국 가면 그 횡단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자, 잠시 후에 순두부찌개랑 밥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영식 씨가 솥밥에다가 뭐 물도 부어주고요, 뚜껑도 닫아주고 자상하시네. 이런 남자가 왜 연애를 못 해봤을까? 그리고 뭐 대화 잘 하십니다. 영자 씨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요. 영자 씨는 뭐 인생에 딱히 뚜렷한 목표는 없지만 결혼은 하고 싶고 부모님이 또 종교가 달라서 많이 싸웠대요. 근데 아빠가 딱 한 번 교회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영자 씨는 진심으로 감동을 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적인 게 이렇게까지 중요하시면 진짜 뭐 영식 씨 만나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응? 근데 영자 씨는 그때를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면서 또 갑자기 즙을 짜기 시작하거든요. 뭐죠 이거? 진짜 우시네. 뭘까? 진짜 벽 느껴짐. 벽 느껴지는데 진짜. 아, 선마 추천. 아, 살다 살다 이거 선마태아님을 추천하는 날이 다 오네요. 근데 선마태아님은 어리고 예쁜 그 일본인 여자친구 있지 않아요? 없나? 지금은? 그땐 있었고 지금은 없나요? 아, 그리고 영자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될 사람이 신앙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내가 신앙을 갖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이거 선마태아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선마태아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선한 영향력? 아니 제가 그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 저 기독교에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꼭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저는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강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요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자 씨도 약간 그 선마태아님이랑 하시는 얘기가 비슷하긴 하네요. 그거 토론으로 로맨스 스캠 결론 난 거 아니었나요? 아 진짜요? 새로운 소식 업데이트가 안 된다. 선한 영향력. 근데 모르겠어. 뭐 종교라는 게 뭐 터치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 뭔가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약간 좀 강제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MC 송혜나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냥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나아. 라고 송혜나 씨도 얘기하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렇게 막 나를 보고 따라와 주지 않을까? 나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강요 안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실제로. 나한테 지옥 갈 거라고 한 9999 썸남이 생각나네요. 9999 남친도 아니고 썸남인가요? 비둘기 많이 키우셨나 봐요. 오,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나와는 반대되는 쾌활한 여자를 원했는데 영자님이 그 틀에 맞는 것 같다라고 영식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교회 안에 인간 관계가 너무나 싫기 때문에. 오. 저도 그 거의 모든 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를 나가거나 절을 나가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뭐 모르긴 합니다만 뭐 사실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잡음이 있기 마련이긴 하죠. 영자는 밝고 귀여운 면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특히 영식 씨가 믿음이 찐인 것 같아서 진짜 귀인을 만난 데이트다라고 영자는 얘기합니다. 이런 남편이면 너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셨대요. 이야, 뭐야 이거? 비둘기 드립하려다가 감점 받을까봐 안 했다. 그 이야기인즉슨 저의 드립이 구리다. 뭐 이런 뜻인가요? 감점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근데 사실 이 모태솔로의 속성 중에 하나죠. 섣부름. 그냥 뭐 하나 마음에 들면 바로 이제 손주 이름까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영자 씨도 예외는 아니네요. 영자가 보기에는
영식이 세심함과 다정함으로 무장이 되어 있더래요. 뭐야? 근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안 생겼다는데요. 이 여자 결혼하기 쉽지 않겠는데? 궁금하지 않고 끌리지 않더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영자 씨 같은 분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자기 좋다는 남자들한테 안 끌리고 영자를 좋아할 리 없는 남자들한테 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고달픈 거야 사실. 눈이 너무 높아버리면. 근데 솔직히 영식 영자 정도면 잘 어울릴 거거든요 사실. 근데 영자 씨의 눈은 아마 정수리에 있을 것이다. 아마 영자 씨가 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아마 공유 막 이런 이름이 나올 겁니다. 공유 이동욱. 어림없죠. 영식이 아깝다고. 영식 씨가 더 이쁜 것 같아. 얼빤 것 같아요 영자 씨.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외모 옷차림이 다 기준 미달로 보이는데 세 변화 받는다. 친근하게 생겨서 모쏠이 안 무서워한다. 저는 저게 되게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모쏠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심리적 그 연애적 자신감이 되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예쁜 사람한테 다가가질 못할 거야. 내가 감히? 라면서.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만만한 예쁨? 만만한 귀여움? 그런 느낌이랄까? 영재 씨가 더 예뻤으면 아마 세 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잘 산 템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네. 산 거 없나? 여러분 혹시 양치 하시나요? 하긴 양치는 다 하겠지. 양치 다 하시죠? 저는 원래 그 전동 칫솔을 썼거든요. 오랄비에서 나온 전동 칫솔 크로스 액션인가 그걸 썼는데 그게 단종이 됐어요. 그거 한창 잘 썼는데 그래서 뭔가 그 파워 있게 나의 입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깔끔하게 닦아줄 수 있는 칫솔이 뭐가 없을까 해서 제가 칫솔을 진짜 여러 개를 써봤거든요. 그러다 정착을 했어 최근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에비수 칫솔입니다. 다들 아시죠? 에비수 칫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게 뭐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전 하드한 63번, 에비수 63번 칫솔을 쓰는데 이거 아주 물건이야. 진짜 시원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양치를 하신다면은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뭔가 처음에 쓰시면 조금 아플 수도 있거든요. 63번 되게 빳빳해가지고. 근데 이걸로 한번 닦아보면 다른 칫솔로 닦으면 안 닦은 것 같아. 진짜 시원해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에비수 63번 하드 칫솔. 근데 이게 에비스 칫솔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칫솔은 아니거든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일 텐데 제일 많이 팔리는 것도 써봤는데 전 이게 더 낫더라고요. 한번 강력 추천합니다. 써보세요. 에비스 63번. 다들 양치 하시죠, 여러분들? 장난. 다들 양치 열심히 하시겠죠? 네, 에비스 칫솔 63번 한번 사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보세요. 처음에 근데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되게 빳빳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되게 아픈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참고 며칠만 써보시면은 와 기가 막힌다. 양치가 그 보더콜리랑 하는 거 맞죠? 뭐 얼추 맞을걸요? 맞을 겁니다. 얼추. 그래도 뭐 그거라도 뭐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영수가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좀 불안한데 또 배를 쓰담쓰담 거리는 걸 보면 또 배가 꺼졌나 봐요. 영수 씨는 고장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냥 빵에다가 딸기잼을 그 아빠 숟가락으로 듬뿍 발라가지고요. 바로바로 먹네요. 근데 뭐 성인 남자가 뭐 이제 이 정도 먹을 수 있죠 아침에. 근데 그 방금 잼 펐던 숟가락을 자기 입으로 한번 슥 이렇게 빨았는데 이렇게 모태솔로 특집을 보는데 이렇게 선마태아님의 것들이 많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 선마태아 그 양반도 그 버터 나이프 빨기로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빵을 드신 영수 씨는 곧바로 자빠져 누웠다고 합니다.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되는데 그쵸?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공용 거실이 나옵니다. 영숙 씨랑 옥순 씨가 공용 거실에 왔다고 하는데 오늘 되게 꽃단장 하셔가지고 두 분이 아주 예쁘시네요. 선마도 거의 모쏠급이었다. 근데 그런 양반이 돌싱이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죠. 전 아직도 그 22기였나요? 영숙 씨랑 처음 데이트할 때 그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마태아님의 모습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임팩트였죠. 근데 잠시 후에
영수 씨도 그냥 잠옷 차림으로 누워 있다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밖으로 나왔거든요. 다들 완전 꽃단장하고 있는데 혼자만 잠옷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광수 씨도 잠옷 차림으로 나오네요. 직업 때문에 그나마 결혼한대. 사실 그 직업이 살린 거죠. 근데 영수 씨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꽃단장한 참가자들을 슥 보고 본인도 한번 슥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쵸? 뭐 좀 양치라도 하고 와야죠. 엥? 그래서 광수 씨가 씻으실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영수 씨는 아니요, 아니요. 씻진 않고요. 옷만 갈아입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유 없는 모쏠은 없다. 왜 모태솔로인지 너무 알겠다. 아, 씻어라 좀. 영수야, 좀 씻어. 양치라도 좀 해. 그렇게 영수 씨는 옷만 갈아입은 채로 공용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지저분한 사람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영수 씨 마이너스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마이너스 50점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념이 저승을 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그 첫인상을 판단할 때 저는 핸드폰 액정을 봐요. 그, 그 여자분들은 근데 화장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핸드폰 액정이 정말 두껍게 막 그 기름층이 깔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쉽지 않지. 근데 영수 씨도 뭔가 핸드폰 액정 엄청 번들거리고 기름 엄청 많을 것 같아. 오, 그리고 잠시 후에 순자 씨가 영호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더니 영호를 먼저 부릅니다. 근데 오늘 순자 씨가 블랙으로 옷을 입으셨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근데 갑자기 영수 씨가 나가는 영호를 보고 어제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농담이야? 왜 농담이지 이게? 그래서 솔로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표정을 짓네요. 이게 뭐야 이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수 씨는 나의 유머가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느 타이밍에 했어도 안 좋은 유머인데요? 양치 안 하고 입 열지 마. 아 그러네. 이게 개그가 재미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안 씻었잖아요. 다른 게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양치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오늘 구취 제거제 또 링크 달리나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의 잘산템으로 그 칫솔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겸사겸사 한번 링크 달아야겠네요. 썩은 잎과 썩은 개그. 아 웃기네. 그쵸. 상쾌한 잎, 뭐 상쾌한 개그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어색한 와중에 다행히 영수 씨의 전화가 울렸고요. 광수 씨가 영수 씨 핸드폰을 훔쳐봤나 봐요. 중요한 전화는 아니고 대출 안 내던데요? 라는 얘기를 해요. 어? 광수 씨, 남의 핸드폰을 훔쳐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마이너스 10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설사 제 앞에 있어도 전 일부러 눈을 피하거든요. 보기 싫어가지고. 남의 프라이버시는 좀 존중해줘야죠.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를 훔쳐보면 안 되죠, 광수 씨.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그때 영수 씨는 방에 들어온 김에 좀 자야지 라면서 또 그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빠져 눕습니다. 또 뭐죠 이 사람? 영수는 오늘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컨디션을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데요. 그냥 입 닫고 주무세요. 엥? 그래서 광수 씨도 좋은 생각인데요 라면서 영수 옆에 눕습니다. 이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잘 둬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광수도 자빠져 자네요. 자, 잠시 후에 카메라는 이동하고요. 영호와 순자가 밖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신다. 순자 씨는 영호 씨의 흡연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왕년에 흡연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흡연자를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흡연을 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얘기를 안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금연을 하고 나서 여자들이 흡연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또 새삼 많이 느껴요. 근데 영호 씨는 흡연을 하신다고 하네요. 아쉽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죠? 관리를 하고 있는 흡연이라는데 전담 피신다는 건가? 이 별것도 아니군요.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참으신대요. 다 그러죠? 그냥 변명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순자 씨는 이게 좀 충격이 있었나 봐요. 원래 더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난대요. 다 까먹었대요. 아,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셨대요. 절제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엥? 영호와 통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흡연을 하시지만 절제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변명이잖아, 그냥. 그래서 호감이 더 상승했다는데요. 뭐죠 이거? 그냥 흡연하시면서 변명한 건데. 뭐 절제는 하죠라고 얘기한 게 이미 콩깍지가 두껍다. 그니까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데? 와, 억바다. 완전 반했나 보네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쵸? 흡연을 하는 사람이 절제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충동에 되게 약한 건데,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호는 떠봅니다. 자기소개 누구 제일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고, 순자는 돌직구로 저는 영호가 제일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네요. 라이어 게임을 할 때 영호가 진행을 잘 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영호 씨 인터뷰가 나와요. 좋았고 일부러 아까 좀 가파른 지형을 갈 때 넌지시 순자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순자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잡았대요. 근데 이게 모태솔로가 맞아요? 이렇게 뭔가 그때 테스트를 해본 거잖아. 모태솔로가 상대를 테스트할 수가 있나? 의심이 되네. 영호는 모태솔로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카메라는 또 남자 숙소로 이동하고요. 이제 슬슬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영수는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도 안 씻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렇게 영,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씻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또 엽니다. 그러더니 그 식탁에 있던 딸기 한 팩을 까서 대충 수돗물에 헹군 다음에 입으로 마구마구 넣습니다. 이분은 여기 뭐 공짜 밥 드시러 오셨나요? 그리고 딸기를 다 드신 후에 바나나도 드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열심히 푸시업을 하시는 영철 씨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요. 그렇죠. 벌크업 중요하죠. 자, 또 꽃단장 하는 여자분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힙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자기소개가 있겠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솔로분들은 야외에 일렬로 쫙 앉고요. 남자들의 자기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남자 영수의 자기소개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영수는 서울 광진구에 사신다는데요. 오다 가다 마주쳤을 수도 있겠는데. 나이는 88년생. 성수동에서 일하시고 경찰이시래요. 아, 근데 경찰 느낌이 있다. 지금 보니까 경찰이셨구나. 오, 10년이나 되셨대요. 경찰이 되신 지. 취미는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까지 섭렵을 하셨대요. 그리고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신다. 그리고 영수의 이상형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모와 성격 중에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은 지금 3명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는 솔직히 아래로는 상관은 없고 위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죠. 광수 씨가 영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수학을 왜 공부하냐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냐라고 질문을 해요. 영수는 이야기합니다. 수학은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신대요. 사람 간의 관계는 변하지만 수학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자, 두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호 씨인데요. 이거 뭐 옷을 뭐 되게 특이하게 입으셨네. 영호 씨의 나이는 90년생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역시나 제가 예상한 것처럼 마술사라고 하네요. 옷에 마술사라고 써 있다. 그리고 1화에서 그 소개 문구가 너무 그 스포일러였어. 마술사라는 걸. 사시는 곳은 천안이라고 합니다. 마술하신 지는 한 18년 정도 되셨대요. 그리고 영호 씨의 마술 공연 영상이 나옵니다. 지금 스스로 영호 씨가 자기의 팔을 자르고 있어요. 영호 씨의 이상형은 외모는 전혀 보시지 않는데요. 성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역시 마술사다 보니까 공연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밧줄 마술이래요. 영호 씨는 계속해서 개수작을 부립니다. 뭐 이상한 가머니설로 관객들을 속이고요. 뭐 이렇게 막 꿈쩍꿈쩍 밧줄을 이리 묶고 저리 묶고 하네요. 각기 그 길이가 달랐던 줄이 길이가 같아졌네요. 와. 그리고 또 밧줄을 계속 꿈쩍꿈쩍 거리시네요. 그래서 결국 밧줄이 하나가 됐습니다. 또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줄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붙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영호 씨의 자기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야무지게 준비하셨네요. 자, 그리고 영호 씨의 자기소개가 끝났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겠죠? 뭐가 있어야 되죠? 순자의 질문 공세가 펼쳐지겠죠? 순자 씨는 장거리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때려 박습니다. 멀리 사시나 봐요. 영호 씨는 DMZ에만 사는 게 아니면 괜찮대요. 그리고 영호 씨의 마음에는 3명 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도 상관없대요. 위로도 아래로도.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하네요. 장발의 남자 영식입니다. 갑자기 영식 씨는 단상에 오르자마자 외국어를 때려 박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이죠? 영식 씨는 92년생. 어린 나이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었고 초중고 대를 다 필리핀에서 나왔고 물리학을 전공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프리랜서 통번역사래요. 아니 물리학을 전공하셔놓고 통번역을 한다고? 재능은 없으셨나 보네. 그리고 영식 씨는 자동차를 참 좋아하신다. 아버지가 1세대 카레이서셨고 그래서 영식 씨도 카트 레이싱도 하셨고 어이구 뭐 전문적으로 하시네요 레이싱을. 게다가 서킷 익스피리언스까지 운영을 하신대요. 그리고 뭐 손재주도 좋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종이 공예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하네요. 뭐 되게 바쁘게 사시네. 그리고 이상형은 밝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대요. 그리고 영식 씨는 또 쎄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미래의 배우자와 하고 싶은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드라이빙 코스들이 많은데 벌써 쎄하죠? 그 드라이빙 코스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그 코스를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는데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여자들. 지금은 강화도에 사신대요. 근데 영자 씨가 질문을 하네요. 한국에만 해서 지낼 수는 없냐라고 얘기하니까 영식 씨가 그게 조금 힘든가 봐요. 왔다 갔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대답하네요. 그리고 순자 씨는 또 하나만한 그 유구한 전통을 가진 질문이죠. 여자친구랑 싸울 때 바로 푸는 편이냐, 시간을 갖는 편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건 싸워보기 전에는 모르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시간을 좀 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안건이 또 따로 있잖아. 그때그때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영식 씨는 얘기합니다. 여자친구가 있어봐야 알죠.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푸는지도 잘 모르시나 봐요. 영식 씨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풀자라는 주의래요. 그리고 영식 씨는 마음속에 3명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남자는 영철이네요. 영식이 못쏠 외모는 아닌데 4차원일까요? 그러니까 왜 못쏠일까? 영식 씨가. 근데 갑자기 또 그 못쏠 외모 하니까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거든요. 저 도돌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연애를 5회 이상 해봤을까요? 1번 예, 2번 아니요. 도돌리는 연애를 5회 이상 해봤을까?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필리핀이면 여자들도 많이 따랐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그 동남아 쪽에 한국인 특수가 있긴 있어요. 한국 남자들 좀 그 연예인 분들 때문에 그 환상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죠. 프리미엄이 있긴 있지. 아니요가 왜 이렇게 많죠? 근데 방송을 보던 사람이면 아실 것 같아요. 단순 이미지 투표인가요? 뭐 이미지로 하셔도 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저는 5번 이상 연애를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어떨까요? 자, 어쨌든 영철 씨의 자기소개입니다. 나이는 91년생이라고 하네요. 사시는 곳은 세종시. 저 세종시 참 좋아하는데. 체대를 나왔고요. 영철 씨의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어디까지를 연애로 봐야 하는지. 뭐 정식으로 사귀는 게 연애죠. 썸 타고 연애해보자 하는 그런 거. 영철 씨는 직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거라 연고가 하나도 없어서 집에 가면 너무 쓸쓸하고 외롭더래요. 아이고, 근데 영철 씨가 어렸을 적에 가정 환경이 좀 힘들었네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형님도 장애를 앓고 계신다고 하네요. 도돌리님은 방송 중에도 각기 다른 전 여친 얘기를 많이 한다. 폰 여친은 아니었겠죠?
모르죠. 폰 여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영철 씨는 고양이를 키우신대요. 구조된 고양이들을 키우신다고 하네요. 근데 그 고양이들이 영철 씨 인생에 너무 큰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완전 가족이 됐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있다면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 고양이도 가족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철 씨는 군대를 독도경비대를 다녀오셨대요. 멋있네. 고양이 좋아. 근데 저는 고양이를 키웠었거든요. 고양이를 3마리 키웠는데 고양이를 좋아하진 않아요. 고양이 3마리를 10년 넘게 키웠는데도 고양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키웠던 고양이들은 좋은데 제가 키운 고양이 말고 다른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영철 씨의 이상형은 채덕지를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지덕체라고 얘기하지 않나? 나를 가꿀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영철 씨는 이제 한 사람만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 옛날에 꽃보다는 남자가 생각이 나네요. 그 금잔디 명예 소방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영철 씨도 누군가의 명예 소방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철님 행복하시길. 그러니까 뭐 힘든 과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영철 씨가 체력 어필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를 20개 해주시네요. 자세가 좋은데. 영철 씨는 뭐 장거리도 상관이 없으시대요. 자, 그리고 영철 씨의 자기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광수 씨의 순서인데요. 광수 씨가 너무 긴장이 되는 나머지 화장실을 갔다 오고 싶다고 얘기하네요. 뭐 다녀오세요, 얼른. 근데 그 전에 갔다 오셔도 됐을 텐데 굳이 자기 순서에 갔다 오시네. 근데 갑자기 광수 씨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남자들의 스몰 토크가 시작이 됐는데요. 영식 씨가 갑자기 4박 5일 동안 영어 공부 필요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수 씨가 갑자기 영어로 막 썰라썰라 말을 뱉기 시작하는데 괜히 모태솔로가 아니야, 그쵸? 전혀 분위기 읽지 못하고 뭘까 이게? 남의 소개 중에 가면 신뢰라고 생각하신데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영수, 영식이 영어로 대화를 한다고 얻는 게 뭘까? 어쨌든 그 순간 광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셔서 손은 잘 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광수의 자기소개가 시작이 되는데요. 목소리가 한껏 상기가 됐어요. 저 33기 광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레이디 가가의 음악이 나옵니다. 보통은 자기소개는 끝까지 보여주지 않나? 뭘까 이거? 직업은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뭐 뱃살도 나왔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영숙 씨는 갑자기 일본어를 하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다 영어, 뭐 외국어가 기본이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첫 번째 선택의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나 영수인데 나의 첫사랑이 되어줘. 라고 남자들이 소리치네요. TV가 없어서 라이브로 못 보니까 챙겨보기 귀찮다. 그 뭐 이슈 있잖아요, 그쵸? 넷플릭스 이슈. 자, 그렇게 33기 모태솔로 특집 2화가 끝이 났습니다. 쏘쏘? not bad? 나쁘지 않다. 근데 조금 뭐랄까 착한 기수 냄새 좀 나죠. 빌런은 딱히 없을 것 같은 느낌? 굳이 뭐 빌런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꼭 굳이 하나만 꼽자면 영자 정도? 나머지는 그냥 뭐 무난하게 착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투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도돌린 연애를 5회 이상 해봤을까요? 예가 56%, 아니오가 44%.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뭐 너무 재밌었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다음 주가 조금 기다려지는 회차였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답 발표해달라고요? 정답은 도돌리는 연애를 5회 이상 해봤다. 저는 5번 넘는 연애를 해봤습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그 수없이 많은 성격 파탄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억지 매너를 베풀고 그 감정적 학대를 당하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약을 하면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성 관계에서 딱 보면 척 안다. 그 눈치를 제가 지난 연애들에서 배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다. 40기 광수는 연애 광이다. 이제 열심히 사랑했죠.